안녕하세요. 야구보라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야구보라의 이보라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좀 꿀같은 휴식을 취한 팀들이 꽤 많았거든요. 야구보라 시청자분들께서는 주말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좀 선선한 감도 있고 날이 너무 좋아져서 기분 좋은 주말을 보냈던 것 같은데 또 다시 시작되는 이번 주도 야구보라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야구보라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 계정에서는 매일매일 관련된 정보들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스타를 통한 제보도 얼마든지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인스타 계정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말 3연전의 결과부터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를 쉽게, 편하게, 즐겁게 야구보라. 대전에서는 기아와 하나가 맞대결을 가졌는데 기아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고요. 고척에서는 롯데와 키움이 맞대결을 가졌습니다. 키움이 수입승을 달성했네요. 그리고 잠실에서는 한 경기가 비록 취소되면서 NC가 2승을 가져갔고 문학에서도 한 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두산이 2승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는 삼성과 KT가 1승 1패를 나눠 가졌고요. 한 경기는 취소가 됐습니다. 네, 주말 3연전의 결과에 이어서 현재 순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에서 연승이 나오면서 조금씩 승차가 생겼습니다. 두산이 4연승을 달리면서 SK와 2경기 차가 됐고 NC가 LG와의 맞대결에서 2승을 챙기며 3위 자리를 지킨 반면에 LG는 5위로 밀려났습니다. 이 사이에 키움이 수입을 달성하면서 NC를 반경기 차로 바짝 쫓고 있고요. 한화는 여전히 6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KT는 삼성과 승차는 없지만 7위를 지켜냈고 그 뒤를 삼성, 롯데, 기아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좀 기억에 남는 경기를 좀 한번 꼽아보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이 경기 꼽는 걸 예상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5월 18일 문학에서 펼쳐진 두산과 SK의 경기를 좀 꼽아봤는데 사실 이 시리즈가 좀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좀 진짜 내일이 없는 경기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경기 초반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좀 발생하면서 박종훈 선수가 헤드샷으로 단 2타자만 상대하고 내려가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불펜진이 미리 예정보다 좀 빨리 가동이 되면서 좀 걱정이 많았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어수선한 틈을 타서 3점 홈런으로 두산이 기세를 잡았고 그래도 SK가 뒤이어 올라온 투수들이 굉장히 잘 막아줘서 7회부터 반격이 시작됐죠. 반대로 두산은 선발 이용찬 선수가 6과 3분의 1이닝 동안 3실점을 하긴 했지만 SK 타선을 꽤 효과적으로 묶었었거든요. 하지만 뒤이어 올라온 투수들이 그리 많은 이닝을 채우지도 못했고 실점을 하면서 결국 동점까지 내주게 됐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연장까지 접어든 경기였는데 SK는 엔트리에 있는 모든 투수들을 썼고 결국 오재일 선수에게 말로 홈런을 맞으면서 패하게 됐습니다. 근데 쓸 수 있는 선수들을 다 쓴 건 두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투수 엔트리에는 박종기 그리고 김승혜 선수가 남아있긴 했지만 류지혁 선수가 외야로 가는 진풍경을 또 볼 수 있던 경기였습니다. 과연 두 팀의 다음 시리즈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네요. 혹시 PD님들은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으셨는지? 키움이 지난주 이제 3승 3패를 했는데 이제 좀 힘이 좀 붙이나 있을 때 이제 그쵸. 그 경기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이게 좀 3연패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선들이 많더라고요. 기사도 그렇게 많이 나고. 근데 사실 키움의 3연패가 올 시즌 2번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걱정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근데 그때 3연패를 당하는 동안 박병호 선수나 센즈 아니면 장영석 이런 선수들이 좀 부진하면서 좀 더 그런 우려 섞인 아니면 또 득점권 집중력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진짜 그냥 걱정이 무색하게 주말에 만난 롯데가 사실 상승세를 좀 탔다 싶었는데 바로 키움이 수입승을 달성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키움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다른 면에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 경기 말고 선수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전 또 롯데 얘기하시는 줄 알고. 너무 그런 프레임은 지워주세요. 프레임이라뇨? 누가 프레임이래?
네, 어떤 거죠? 아무튼 네. 지난주에 해즐 베이커 선수가 이제 네네네네, 그쵸. 선수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어땠어요? 그 선수를 좀 봤을 때. 저는 사실 그 경기를 바로는 못 봐서 나중에 뭐 하이라이트나 이런 걸로 따로 좀 챙겨서 봤었는데, 뭐 타격도 타격이지만 수비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되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나름 호수비 같은 장면들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물론 너무 스몰 사이즈이기 때문에 몇 경기 안 뛰었기 때문에 좀 확답을 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해즐 베이커를 네, 잘 교체했다는 생각이 드는 선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어때요? 터커 선수 어떤 선수인지 혹시? 네,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메이저리그에서 3시즌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는 총 8시즌을 뛴 선수더라고요. 메이저리그에서는 243경기에 출장해서 뭐 134안타 23홈런 뭐 이 정도 타율이 2할 2푼 1리 정도기는 한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좌익수, 우익수 그리고 일루수까지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장타력이나 선구안, 컨택 능력이 좋다는 좀 평가가 있었는데 뭐 그때 17일 대전 한화전에서부터 바로 엔트리에 이름도 올리고 좌익수로 출전까지 했거든요. 근데 뭐 공격적인 배팅을 가져가고 있는데 삼진이 2개밖에 안 된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 경험이 적으니까 KBO 리그에 적응만 된다면 뭐 좀 더 출루 횟수나 이런 게 늘어갈 거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서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기아가 이제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외국인 선수를 바꾸는 거를. 교체. 네네네. 혹시 다른 팀 쪽에서도 외국인 선수에 대한 문제가 점점 나오고 있는데 좀 예상을 해보자면 교체 1순위를 어디가 제일 위기입니까? 누가 제일 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자면 그 뭐 두산의 페르난데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이상의 활약을 진짜 해주고 있잖아요. 센즈 선수 같은 경우에도 가성비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호잉 선수나 로맥 선수 같은 경우에는 5월 이후에 좀 회복세를 타고 있어서 러프 그리고 뭐 로하스 지금 현재 기록을 보면 또 되게 괜찮아요. 네, 아수아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득점권 타율이 1위라고 하더라고요. PD님이 네, 인정하시는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네요. 아수아에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뭐 득점권 타율이나 테이블 세터로서는 기록이 괜찮으니까 조금 더 믿고 지켜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언급을 하지 않은 선수가 둘이 있거든요. 둘이 있는데요. 일단 그 NC의 베탄코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시즌 전에도 굉장히 기대가 많기는 했는데 사실 뭐 32경기 나와서 2할 7푼 9리에 8홈런 36안타 뭐 그렇게까지 나쁜 성적은 아닌데 이제 문제는 수비에서의 불안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비에서 계속 좀 실수가 나오다 보니까 타석에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많았는데 근데 좀 포수로 출전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게 좀 상쇄되는 느낌이고 오히려 자신감도 좀 얻는 것 같거든요. 그 18일이었나요? 버틀러랑 호흡을 맞추면서 굉장히 뭐 리드, 블로킹, 프레이밍에서 좀 합격점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베탄코트 선수도 오케이.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으로 좀 걱정되는 선수가 이제 LG의 토미 조셉 선수인데요. 네, 좀 진짜 외국인 타자들 중에서 좀 가장 남아있는 타자들 중에서 가장 좀 불안한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팀의 타선이 침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선수가 그래도 좀 활력을 좀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성적을 살펴보면 86타수 20안타 6홈런 18타점이거든요. 그래서 타율이 한 2할 3푼 3리 정도가 되는데 문제가 본래 7개를 얻어낼 동안 삼진을 20개를 당했다는 점이거든요. 선구안 쪽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근데 뭐 사실 뭐 외국인 선수 뭐 이걸 다 떠나서 선수들은 타격 사이클이 다 있고 언제든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몸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뭐 허리 상태에 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 감독님과 기자님들이 인터뷰하는 시간에는 항상 조셉 선수의 허리 상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빠지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LG가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지 네, 제 입장에서는 좀 제일 불안한 타자인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이번에는 지난 한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보라 이슈 시간인데요. 월요일인 어제 갑작스런 트레이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올 시즌 1호 트레이드였는데 SK와 KT의 트레이드였습니다. 일단 SK는 박승욱 그리고 조한욱 선수를 그리고 KT는 정현, 오준혁 선수를 맞바꾸는 2대2 트레이드를 성사시켰어요. 최근 내야 자원의 전략 이탈로 이를 보완할 선수가 필요했던 SK가 먼저 제의를 했다고 하고요. KT는 선발 자원이 필요해서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KT가 좌타 내야수가 필요함을 제안해서 박승욱과 오준혁까지 트레이드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팬분들의 반응을 좀 기사에서 댓글로 가져와 봤는데 정현 선수가 좀 쓰게서 터지길 바라는 분들, 그리고 SK 팬 중에 처음으로 박승욱 유니폼을 마킹했는데 아쉽다. 힐만 감독이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선수라고 했다. 아직까지 안 터진 포텐 KT 가서 터져서 국대 유격수가 되길 바란다는 아쉬운 마음을 좀 적어주신 분도 있었고, 이거는 이제 두 팀에 관련된 댓글인 것 같아요. 늘 발빠른 모습 보기 좋다. 두 팀 다 성공하길 바란다. 그리고 양측 다 윈윈하는 트레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SK 같은 경우에는 7년 연속 트레이드를 성사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 분위기 전환뿐 아니라 리그 전체의 자원 순환에도 기여를 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 일단 확실히 내야 자원의 뎁스에 대한 고민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고요. KT 같은 경우에도 투수 자원이 부족한 이런 두 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성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된 선수들을 그냥 간단히만 살펴보자면 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진하긴 했지만 전천후 내야 자원이고요. 풀타임 소화 경력도 있고 잠재력 또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SK에서 KT로 팀을 옮긴 조한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15년 드래프트 2차 1라운더거든요. 우한 유망주고 어린 나이긴 하지만 군 문제도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준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벌써 4번째 유니폼을 입게 됐어요. 사실 올 시즌 KT 퓨처스에서는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였긴 한데 1군 콜업은 없었고요. 대신 다시 한번 옷을 갈아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박승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빠른 발이나 유격수를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큰 선수였고 장타력 같은 것도 굉장히 높게 평가받던 선수였습니다. 지난해 어깨 부상 이후에 조금 입지가 좁아지지 않았나 이런 시선도 있기는 했는데 그 잠재력만큼은 굉장히 인정을 받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트레이드 역시 열어봐야 답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팀에게도 모든 선수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4명의 선수들이 옮기게 됐잖아요. 그러면 보라 씨는 가장 기대되는 선수가 누구예요? 세 팀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칠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조한욱 선수? 조한욱 선수가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이 나머지 세 선수에 비해서는 이름값이 좀 덜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진짜 군 문제도 빨리 해결을 했고 또 그 손혁 코치가 꽤나 칭찬을 하던 선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SK에서도 꽤 공을 들여서 키우던 선발 투수 자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KT에 가서 기회만 잡고 이제 좀 재구만 잡으면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보통 트레이드 나오면 주로 달리는 댓글이 어디가 더 이득일까? 네네네. 라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어디가 좀 이득인 것 같아요? 이득. 근데 다들 반응을 좀 보니까 KT가 좀 손해를 본 게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많던데 저는 조금 전에도 조한욱 선수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KT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확실히 SK가 아직까지는 조금 이득이 있어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조한욱 선수 혹시 따로 이렇게 제가 예전에
조한욱 선수 충암고 시절 때 본 적이 있었어요.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진짜 충암고 에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호리호리한 체격인데도 공이 진짜 빠르니까 되게 그때는 고등학교 리그에서 정말 에이스다운 모습이어서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SK에서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어서 사실 조한욱 선수가 이제 막 경찰청 제대도 했고 그래서 뭐 강화나 이런 데서 한번 만나볼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못 만나봤는데 지금 팀을 옮겼네요. 그게 좀 그래서 전 좀 아쉬워요. 한 1, 2주 전에 트레이드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굉장히 우리 PD와 그 롯데 트레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엉뚱한 데서 트레이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항상 시즌 이 트레이드 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막 시즌 전후 이런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커뮤니티발 썰들이 많잖아요. PD님 앞으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이번에는 주중 3연전 중에서 좀 가장 재밌을 것 같은 경기를 꼽아보는 보라픽 시간인데요. 먼저 주중 3연전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는 한화와 삼성이 경기를 갖습니다. 광주에서는 롯데와 기아, 고척에서는 NC와 키움, 수원에서는 두산과 KT, 잠실에서는 SK와 LG가 3연전을 갖습니다. 좀 특이사항이 있다면 키움에서는 이제 대체 선발로 조영건 선수가 등판을 한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핫할 것 같은 경기를 두 경기를 꼽아봤는데 첫 번째로 꼽아본 경기가 대구에서 열릴 한화와 삼성의 3연전입니다. 사실 한화의 순위를 제가 좀 살펴보다가 놀랐던 게 지난 4월 19일 이후로 단 한 번의 순위 이동도 없었어요. 계속 6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제는 좀 5강권에 진입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꼽아본 경기예요. 현재 5위와는 3게임 그리고 7위와는 4게임 차가 나고 있고요. 지금 삼성과 한화의 맞대결 때문에 팀 기록을 좀 살펴봤더니 모두 삼성이 우세하긴 해요. 하지만 지난 맞대결에서는 한화가 위닝을 가져갔거든요. 특히 시리즈의 첫 경기에 삼성 선발이 맥과이어 선수인데 지난 경기에서 노히트 노런을 안겨준 팀이 또 한화니까 이 맞대결이 좀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삼성 역시 한화의 시리즈를 좀 잘 치러야 하위권에서 조금씩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꼽아본 경기는 고척에서 열릴 NC와 키움의 3연전입니다. 치열한 3강 싸움이 이번 주도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반게임 차로 나란히 3, 4위를 달리고 있는 NC와 키움인데 이번 3연전의 결과에 따라서 상위권의 게임차가 조금씩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리즈의 첫 경기에서 키움은 대체 선발로 조영건 선수를 내세웠는데 조영건 선수는 19년도 2차 2라운드 지명된 선수고요. 현재 퓨처스 리그에서 7경기 등판해서 1승 3패, 평균 자책점을 5.1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TMI를 드리자면 이 전 야구 선수이자 현재 삼성 육성군 코치인 조진호 코치님의 조카라고 해요. 그리고 팀 기록은 NC가 우세하긴 한데 지난 맞대결에서는 키움이 위닝을 가져갔거든요. 과연 3강은 이번 주부터 정리가 될 것인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보라 씨 지난 월요일 날에 저희가 얘기했던 거 엘롤라시코 잘 보셨죠? 네? 잘 보셨죠? 아예 안 봤어요. 일부러 지난주에도 지난 목화에도 얘기 안 했었는데.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응, 안 봤어요. 결과 또 얘기해 드려야 되나? 안 봤어. 몰라요. 안 들리네. 사직에서 열릴 LG와 롯데의 3연전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롯데가 위닝 이상을 가져간다. 제일 싫은데? 그러면은 제가 지금 와다다다 정말 싫어하고 있거든요. 그 영상을 새로 찍는 걸로. 안 돼! 화요일 수요일 날 보고 그냥 경기 웃어갖고 목요일 거는 보지도 않았어요. 네, 날이 좋아요 오늘. 네. 좋은데 날 좋은데 밖에 나가서 날이 좋네. 구독 좋아요 와다다다 같이 한번 찍을까요? 근데 진짜 날 좋으니 밖에서 한번 찍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다. 네? 뭐 약속했으니까 네 녹화 끝나고 찍어요. 나 파다다다. 자, 그럼 이번 주에 뭐 해볼까요? 적극적이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번 주 어찌됐건 이번 주 뭐 어쨌든 승패를 할 건데 원하는 걸 들어봅시다. 뭘 원합니까? 아, 저요? 네, 뭘 원합니까? 해주고 싶다. 나도 받고 싶다. 잠바도 못 받았는데. 아우 잠바는 꼭 사드리도록 할게요. 빨리. 저 잠깐만요. 경기 일정 한 번만 봐도 돼요? 네, 네네.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무엇을 원합니까? 근데 저도 갑자기 생각난 거 있는데. 뭐야? 그럼 저 먼저 제가 받고 싶은 거 얘기해 주세요. 네? 그 검색하시는 김에 네. 롯데자이언츠 현충 유니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아, 갑자기? 뭐 이따 보시든가. 아무튼 그게 엄청 예쁘더라고요. 근데 예쁜데 뭐 어떡하라고요? 저는 그거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 걸 왜? 거기 야구단 아니고 거기 유니폼 판매 다닐지도 모르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걸 너무 보라한테. 아니 제 개인 감상입니다. 제 거 먼저. 일단. 예. 뭐 드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 받고 싶은 거 먼저. 네. 그래요. 좋아요. 네. 저 야구장 가고 싶은데 이거 야구장. 인천 말고. 인천 말고. 인천 말고. 인천 말고. 그냥 다른 경기장 좀 간만에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경기장을 데려가 달라. 네. 근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롯데팬 PD님과 함께 엘로전을 감상하고 싶습니다. 언제 있어요? 6월 11일에 저희가 아마 인천 홈경기가 없을 거예요. 네. 6월 11일에 잠실에서 LG와 롯데의 경기가. 거기 그냥 데려다만 달라? 네. 그러면은 이제 현장감 있게 롯데팬 PD님의 얼굴도 좀 보고 너무 재밌을 거. 이거 브이로그 안 되나요? 브이로그? 브이로그 안 되나요? 브이로그? LG가 이기는 걸 보고 이걸 느끼겠다. LG 롯데 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롯데 팬 PD님의 그 일희일비하는 순간을 보고 싶어가지고. 오케이. 직관만 데려가면은 너무 좀 그러니까 가서 먹고 싶은 거 PD가. 삼겹살. 아니요, 저는 참고로 그 그라운드 매점 내에서 파는 거 안 먹어요. 잘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네. 본인 원하는 걸. 제가 받는 것만 생각했네요. 이런 거는 길게 끌면 안 되니까 주중에 펼쳐질 3연전 중에 딱 한 경기의 승패를 한 경기. 한 경기의 승패를 가지고 합시다. 고척 경기로 합시다. 고척 제일 마지막 경기 목요일 구창모 요키시 누구한테 먼저 기회를 줄지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 사람이 먼저 선택하는 걸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가 이긴 거 아니에요? 그랬나요? 진짜. 세 번째 경기요? 세 번째 경기. 저 키움. 그럼 자동적으로 이제 PD가 NC로. 이번 주 공약은 고척에서 펼쳐질 목요일 경기 NC와 키움전의 승패를 롯데팬 PD님과 제가 또 하나씩 나눠서 했고요. 만약에 제가 이기면 잠실에서 야구보라가 무언가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경기를 보러 가는 거긴 한데 어쨌거나 잠실에 가서 LG와 롯데의 경기를 감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면 PD님의 개인적인 소망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현충일 유니폼을 사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받았나 봐. 네, 오늘의 야구보라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3연전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금요일에 다시 올게요.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